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24일 화요일 낮 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거나 뭐 이미 드셨거나 아직 안 드셨거나 뭐 셋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10월 24일이니까 10월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10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날인데, 10월 24일이, 옛날로 치면, 제가 어렸을 때, 뭐, 가끔 들었던, 이제, 무슨 기념일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부 다 안 계십니다만, 올해 5월 달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0월 24일을 챙길 일은 없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진짜 뭐 50 몇 년 전쯤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셨던 날이더라고요. 10월 24일이. 뭐 제가 사는 날은 항상 뭐 기억은 1년에 한 번쯤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뭐 앞서서 우리 또 두 분 대표님께서 뭐 오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셨는지는 제가 들으면서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아까 오전에 잠깐 하고 나서 시장이 플러스가 잠깐 났다가 또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가, 지금 또 보아 플러스까지 나왔다가 지금 또 살짝 밀려서 마이너스 나오고 뭐 그런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순간적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29까지 내려왔던 거를 제가 집에서 막 나오려고 하던 10시 한 40분 무렵쯤에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아침에 플러스 한 15 정도까지 나오다가 장이 마이너스 30이 또 됐네. 뭐 이러면서 어제도 뭐 비슷한 말씀, 같은 유튜브 시간이나 밤 시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바닥이라는 게 나 지금 바닥 친다라고 얘기하고 바닥 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오는 게 바닥인데, 감히 생각을 해보건대, 야,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양치기 소년처럼 들리시겠지만, 예, 왠지 모르게 오늘 그 지수 저점이, 당분간 바닥 느낌? 어제 제가 야간 프로에서 이슈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수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밤 시간에 잠깐 논했던 적이 있는데, 야, 지수 단기에 뭐 12%, 20%씩 빠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반대 매매가 3일 동안 1조 2, 3천억이 나왔다는데, 이 정도면 바닥에 근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수도 2350선, 뭐 750선 정도까지 내렸으니 올해 7월 달 정도에 뭐 형성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꽤나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혼조 형태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뭐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가 살짝 뭐 빠지기도 했고, 또 유가와 환율, 금리가 전부 뭐 하향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28 전쟁, 호강 상태, 뭐 간헐적으로 지금 뭐 국지전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좀 들려오죠. 뭐 몇 명쯤 시가전을 해가지고 뭐 다쳤네, 죽었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대규모의 지상전 투입은 지금 현재로는 뭐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바이든이 가서 어떻게든 뜯어 말리는 데다가 미국 인질을 포함해서 약 220명 정도쯤의 인질이 있는데, 하마스가 교묘하게도 뭐 하나 들어주면 2명, 3명 이런 식으로 지금
석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만약 나간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약 100건 정도의 어떤 건수가 있어서 2명, 3명씩 풀어주는 식이 되게 되면 이게 제풀에 지치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도 저도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서 뭘 딱 해야 되는데라는 게 지나버리면 흥미와 동력이 떨어지게 돼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뜻하든 뜻하지 않았던 약 3주 전쯤에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건 바로 복수를 해야 되라고 생각해서 뭐 그 예비군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3, 40만 모아가지고 복수 열전을 펼치겠다 이래서 가자지구를 뭐 폭격을 하고 봉쇄를 하고 막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은 또 미국 입장이 있으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랑 양쪽 다 지원을 해준다 이러지만 탄약조차도 지금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뭐 중재 아닌 중재를 하는 거고 뭐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하마스 제거해야 되고 뭐 제약적인 의미의 지상전을 용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인질 뭐 구출될 때까지는 뭐 본격적인 지상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해지면은 지상군 투입에 아주 적기라든가 이런 또 그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예, 얕아지죠. 예, 그렇게 되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래서 지금 간밤에 사실 미국 시장은 뭐 다우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가도 빠졌고 환율도 빠졌고 금리도 또 그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뭐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철회를 하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국채가 더 이상 급등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다가 뭐 주식에 대해서도 상환이 들어오는 논리가 뭡니까?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으면 공매도 상환이 빨리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뭐 철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상환을 했다 이런 느낌은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여전하지만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 나름대로의 결정인데 어쨌든 뭐 시장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간밤에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그래도 뭐 하루 치고는 최근 들어서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일단 좀 조정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지수는 사실 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 자체는 아니었죠. 초반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막판에는 다시 뭐 밀리는 모습으로 끝나긴 했어도 뭐 사실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흔히 말하는 3대 변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것들이 또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과 유가라는 게 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침체가 되는데 기름에 대한 수요는 뭐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좀 움직임들은 분명히 모색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도 뭐 시장은 여전히 우리들한테 뭔가 무언의 압력을 계속 넣고 있어요. 오늘 아까 솔직히 제가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이렇게 예,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원래 제가 예전에 가끔 넥타이 메고 나오면 아, 뭐 저만의 뭐 즐거운 일이거나 이런 일이 좀 있거나 뭐 말씀드릴 종목 중에 좀 유달리 튀는 애들이 있으면 뭐 그런 모습을 가끔 보여드리곤 했는데 오늘 과연 뭐 왜 맸을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자 우리
화난 우수님이 "이번 장 다 말아먹었다. 그냥 만만디 개기기로 매도는 이미 늦었음." 이렇게 또 마음을 후벼 파는,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의 멘트를 또 날려주셨네요. 그죠? 요 채팅창 조금만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위에 조금 뭐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나 보게요. 예. 음, 바닥 느낌이라는 근거요? 예.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아까 마이너스 한 20 몇 포인트쯤 빠질 때 보니까 그게 2300을 깰 것 같아라는, 예, 그런 뭐 순간적인 뭐랄까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게 뇌리에 막 스치던데요. 예. 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제 그제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집어서 야 이게 바닥이야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바닥이 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뭐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 플러스적인 요인을 분명히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침에 잠깐은 플러스가 났었잖아요. 15포인트 내외까지 플러스가 나서 야 오늘은 진짜 반등을 좀 하는구만 이랬는데, 갑자기 1시간 만에 내려 꽂으면서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29를 가는 장을 보시면서 아마 나름대로 또 할 말을 잃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제 바닥을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뭐 순간적인 느낌들이 많이 여러분들 뇌리를 스치셨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저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2300을 깨야지 바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규정을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뭐 이번 주에 오늘 아까 저점보다 현재 뭐 전황이라든가 또 뭐 연준 인사가 뭐라고 뭐 또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아까 형성됐던 저점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예. 근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쌓여 있는 게 또 매물 아니겠습니까? 예. 올라갈 때마다 또 뭉태기로 쌓여 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의 또 퀀텀 점프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지 이것들을 또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화요일 3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 어제 예고드린 대로 저는 밤방송 11시 거에서 3연승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이따가 저녁 7시에 나가는 대박천국 일부 순서에 뭐 지금 봐서는 4연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시장의 지금 주변 변수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 아까도 뭐 약한 반등 이후에 다시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거, 예, 안 먹히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예, 보통 빠지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 생각보다 한 단계 더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시장, 내려갈 때는 또 올라갈 때도, 예, 고공권을 한 번쯤 더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뭐 우리나라만 뭐 유독 좀 이번에 빠질 때 보면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뭐 어느 시장보다도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뭐 불법 공매도 효과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만의 또 뭐 작정성 종목 이번에 나와가지고 영풍재지권 같고, 또 반대 매매가 지금 아직 이게 사실 영풍재지 하나에 대한 문제긴 한데, 반대 매매가 거래 정지에 따라서 지금 유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한 4, 5천억에 해당되는 반대 매매, 그거 누가 돈을 갖다 메꾸지 않으면 그 한 100여 개 계좌에 지금 잔뜩 발생해 놓고 있는 미수가 한꺼번에 또 터져 나오겠죠. 물론 뭐 다른 종목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움증권 같은 데서 거의 한 15개 정도의 또 정상적인 종목을
또 뒤늦게 증거금 100%로 묶어놓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 매매가 상당히 갑자기 불편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또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한 15개 정도 종목에 대한 증거금이 어제 아침으로 갑자기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물론 지금 시장에서 뭐 더 자극을 받을 거냐 아닐 거냐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일단 뭐 마치 뭐 브라질의 뭐 미국 입장에서 브라질에서 뭐가 날갯짓을 하나 하면 이게 무슨 신호야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금리에 대한 결정을 저렇게 해가지고 어제처럼 공매도를 뭐 철회했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상황들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사실 장 빠질 때 보면 좀 뭐 희한한 뉴스들이 가끔 튀어 나오곤 하는데 저는 아까 사실 이 뉴스가 아까 뭐 속보다 이래가지고 전해졌을 때 예, 어, 이 뉴스 가지고 세상이 한번 뭐 또 바뀔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뭐 침실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푸틴의 심정지설이 또 퍼졌다는 얘기가 장 초반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 흔히 말해서 뭐 재건주라든가 사우디 네옴시티라고 하는 쪽에 좀 해당되는 그런 섹터들이 유독 강한 모습들, 뭐 최근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사우디와의 어떤 뭐 수십 건의 MOU의 효과에 뭐 후폭풍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쪽에 뭐 전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또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 아직까지 사실 이 뉴스는 지난 5월에도 한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한데 과연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속보도 뭐 찌라시라고 대부분 묻혀 버릴 수도 있겠으나 이런 건들이 나오면 또 이게 세상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 뉴스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촉각을 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 음, 네.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분들이 예, 주식에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면서 밥은 쫄쫄 굶고 계신 거예요. 그거 몇 주 팔아가지고서 밥을 든든하게 드시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것들을 대식가처럼 여러 끼 드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주식의 잔고에서 아주 손톱만큼만 덜어내시면 여러분들 먹고 자시는데 당분간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먹고 죽을 게 없다고 표현하시는 건 굉장히 과하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박격포 날라올지 그러면서 지금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예. 어차피 내려갔다가 언제고 다시 올라갈 주식 들고서 지금 괴롭네 마네 하시는 거 사실 되게 배부른 사치잖아요. 예. 배부른 투정이고 당장 내가 뭐 건강을 잃어서든 아니면 사고가 나서든 뭐가 날라와서 다치든 뭐가 무너져서 깔리든 여러 나라에 지금 지진도 많이 나서 깔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던데 예. 상당히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계신 거처가 무너질까 아니면 뭐라도 날라와서 예, 폭격을 맞을까 이런 걱정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최소한. 네. 음, 예. 여러분들은 오늘 각자 의견들이 되게 화려하게 채팅창을 수놓고 계신데 좋습니다. 뭐 각자 처하신 상황들이 다르고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내려가면 상반기 중에 그 난리들 치고 그럴 때 많이 벌어서 예 뭐 풍족하게 수익을 올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시장이 내려꽂으면서 뭐 올해 상반기에 벌었던 거 많이 까먹었다 이러신 분들이 주긴 하겠지만 재기롭게 일찍 피하셔 가지고 이번 화마를 피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 뭐 각자 입장들이 다르시니까. 근데 뭐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채팅창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의견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그 입장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내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게 뭐 진리인 줄 알고 쓰지만 그건 사실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내 잘난 맛에 뭐 쓰는 얘기들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자기의 바램을 그냥 써 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활발한 의견 개진 말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긴 하지만 예 괜히 남한테 상처 주고 이런 말 같은 것들은 스스로 자제해 가지고 예 순화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날카로운 말을 던지시면 그때는 내가 시원할 것 같죠? 예. 그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예. 뭐 제가 세상의 윤회설을 항상 믿는 뭐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만 항상 네, 그렇잖아요. 뭐 못된 짓 하면 다 결국 내가 나중에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식선에 통하는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음,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뭐 대꾸복구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좀 많은데 저는 오늘 뭐 사실 오늘이 뭐 앞서서도 우리 박한선 대표님도 화요일 날 예, 마지막 방송이다 이러고서 아마 끝맺음을 하신 걸로 압니다만 이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오시는 분들한텐 뭐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경제TV의 정책상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또 참신한 목소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방송 개편이 있게 되고 저도 사실 이제 월화에 뵀었던 거 월요일만 뵙는 걸로 다음 주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뒤가 없는 방송이에요. 다음 주는 제가 이 시간에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화요일은 뭐 마무리하거나 매듭 짓는 입장에서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 오늘 2시까지 제 시간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아직도 남았는데 뭐 그동안 제가 뭐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진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한 번 뵙는 걸로 바뀌니까 또 두 번 나오던 거 한 번으로 예, 되는 만큼 더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더 알찬 방송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어디 무슨 고별 방송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예, 그냥 두 번 만나던 거 한 번으로 예, 좀 아쉽지만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그러게요. 우리 두 돼지님처럼 이게 주식해서 너무 안타깝게 잔고가 줄어드니까 입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빵 쪼가리에다가 컵라면 같은 걸로 때우시면서 이 어려운 지경을 이겨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얼굴을 들고 야, 뭐 시장이 이렇고요, 이렇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제 밤방송에서 잠깐 뭐 고해성사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뭐 알람을 드리거나 뭐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뭐 스쳐가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내내 아쉬운 게 뭐 조금 더 정말 날카롭게 지금 뭐 어차피 결과론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장세를 이런 식으로까지 뭐 감지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좀 등을 띠밀어 가지고 가급적 사지 마세요. 뭐, 예, 현금은 있는 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뭐 한두 번쯤 더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조금 제 마음이 편해질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지 못한 게, 어, 지금 제가 오늘 39회차 정도 맞이하는데, 뭐 중간중간 따져보면, 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 거는 같지만, 전체적으로 뭐 하반기 특히 이제 뭐 9월 달에 어려움은 뭐 같이 좀 뭐 이겨내고 10월 달부터는 좀 안정을 찾겠지요라고 했던 부분이 어 저한테도 약간의 좀 착각 아니면 너무 좀 시장을 유하게 본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실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또 뭐 시장을 그냥 퍼질러서 아유 그냥 있으면 올라갈 시장이지라고 설득을 드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서 조바심도 나고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뭐 짧다면 짧은데요. 30 몇 년 정도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항상 중간중간에 이런 시기가 뭐 수십 번 없었겠어요. 많지요. 작년에는 뭐 1년 내내 빠지기도 했던 시장을 같이 또 보시기도 하고 경험도 하셨을 거고요. 이번에 단기에 뭐 코스피가 한 300포인트 빠지는 시장도 뭐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또 뭐 억울함도 쌓이고 분노도 쌓이고 예, 누군가에 대한 또 한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쌓이실 법해요. 근데 그런 분노 게이지가 여기서 이만큼 정도 많이 쌓이게 돼서 뭐 저든 누구든 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예, 그 순간이 늘 바닥이더라고요. 예, 아마 오늘쯤 아까 마이너스 29를 제가 현재 맞이하면서 여러분하고 있었으면 저한테 훨씬 아마 뭐 험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야, 너는 도대체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힐난을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까보단 뭐 한 템포 시장이 조금 그나마 아래 꼬리를 다니까 뭐 오늘은 또 혹시라는 기분을 뭐 오후까지 연장해서 갖고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뭐 전문가 그룹이나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요. 뭐 바닥 이제 임박이에요. 좀만 지나면 뭐 제한적인 하락이고 좀 지나면 이제 오르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희망 고문을 드리는데 현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예, 멉니다. 또 정작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진바닥에 가까운 지수가 형성이 된 다음에 뭐 3, 40, 4, 50 날아가는 장이 만약 연출이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이 다 같이 내린 속도에 반비례해 가지고 똑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뭐 첫날이야 이제 와 그러고 올라가지만 두째 날부터는 또 앞서가는 놈, 또 느린 놈 이렇게 구분이 될 터인데 야 이게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또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등 시에도 착하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뭉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실 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 그림같이 그냥 시장 정도라도 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내릴 땐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리다가 올라갈 때는 또 왜 이렇게 더딘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래서 자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불확실한 면들이 뭐 만연해 있으나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있어요. 왜 이게 안개가 걷힌다라는 표현을 드리냐면은 일단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더 이상 연막 작전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현실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금리가 5%를 훨씬 넘을 거다. 뭐 환율이 1,400원 넘을 수도 있어.
뭐 WTI가 90이 아니라 120, 150 간다 이런 얘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될 법한 일인데 그 시간을 며칠 전과 몇 주 전, 뭐 한 달 전보다 우리는 어쨌든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저 정도까지 안 갈 것 같은 게 날마다 조금씩 뭐 시간이 경험치로 치환이 되면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뭐 한마디로 기우였어.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닌데 우리가 너무 오버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시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엔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한 번 또 양치기 소년처럼 말씀드리는데 뭐 아까 오전 10시 한 반쯤에 부지불식간에 통과가 됐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맨날 보면 뭐 개인들이 결국은 종가상으로 보면 맨날 사고 있어서 개인들이 사는 바닥이 어딨냐라는 뭐 물음은 누구나 뭐 던질 수 있거든요. 개인들이 마지막에 투매를 막 해가지고 정신없이 판 다음에 나오는 게 시장 바닥이지. 누가 개인들이 계속 사고 앉았는데 이걸 바닥으로 봐주겠어. 외국인 기관은 뭐 비웃으면서라도 계속 던지고, 예, 뭐 선물 매도 계속 치면서 하락 유도하고, 뭐 프로그램 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를 뭐 짓이기는 현상들을 계속 만들 수도 있음을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예, 어차피 그 임계점이나 한계라는 건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뭐 영원히 끝까지 뭐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예, 극한으로 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상황이 되면 걔네들도 물량을 걷어들일 것이고 공매 쳤던 것도 환매를 하게 될 것이고 뭐 환율이 저 위에 뭐 다다라서 저걸 막 뚫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바로 고 뚫기 일보 직전까지 올리다가도 여기가 이제 천정이야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내려 꽂는 게 금리이고 환율이고 유가거든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반대쪽으로 또 굉장히 열심히 내려꽂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여러분들께, 사실 뭐 예, 그런 얘기 많이 드린 적 오래됐죠. 벌써 한 일주일 넘었어요.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게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산에 오른다고 했을 때 막 힘들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정상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대답이 뭐라고 나오나요, 여러분들? 예, 좀만 가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다 좀만 가면 돼요, 그래요. 예, 언제 만나는 누구도, 예, 좀만 가면, 예, 되니까 힘내세요, 이러죠. 예, 솔직히 그런 게 뭐 우리 지수 바닥을 논하는 데 있어도 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죠. 예. 좀만 뭐 내린 거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 뭐 전문가 중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 예, 천재나 뭐 줄을 그으면 그게 바닥으로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위에 대비해서 웬만큼 내렸으니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다. 뭐 이를테면 2,400 정도나 800선 정도를, 예, 지금 이번 뭐 하락장에서는 뭐 용인할 수 있는 최저 바닥으로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뭐 2,200대는 봐야 돼, 뭐 700 초반까지 내려야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뭐 하락의 저점을 그 정도로 보고서 대응을 했으니 당연히 그 정도 선까지 이르르니 뭐 대답은 "어우 인제 다 왔어요."라고 하는 거고 그거 밑으로 살짝 깨면 "어우 이건 더 좋은 기회예요."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하죠. 그 밑으로 뭐 열려서 몇십 포인트들 더 밀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뭐 기준선의 바닥선이 그렇게 뭐 사실 과감하게 밑단으로 더 내려꽂진 못하죠. 예. 과매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2,400 기준하고 800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뭐 적정한 매도 이상으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사실 뭐 완곡하지만
어, 제대로 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너는 못 맞췄다의 상황으로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고, 예. 뭐 오늘이라도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와서 2, 3일 또 해서 뭐 2400이나 800선에 근접하는 지수가 나오게 되면 뭐 그동안 과매도입니다, 과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소 뭐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예. 자, 어찌 됐든 내리고 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귀한 자산 가지고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누구 말 들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그분 뭐 얘기를 들은 게 내가 타이밍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뜻한 대로 내가 행동을 했던 게 맞았어라고 하면 뭐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뭐 뿌듯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사람 자체 뭐 누군가 그 미상의 누군가가 늘 베스트 컨디션이거나 뭐 최고의 머리를 굴리고 있을 사이클이 늘 뭐 최고조에 이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 오차는 있기 마련이고, 예. 잠깐 또 내가 봤던 상황들에서 좀 어긋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어느 정도의 뭐랄까, 범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이구야, 예.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어제도 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진짜 예 너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인제 어저께 그저께 이틀 정도 빠지면서 사실 저한테 굉장히 아픔을 줬거든요. 최근 장에서 굉장히 잘 견뎠는데 금요일하고 어제 좀 많이 빠지면서 '아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인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코스닥에서 신용잔고 신용 비율이 또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너무 안 빠지고 또 좋은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신용으로 많이 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용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신용 있던 잔고들도 다 털리고 막 있는 상황에서 9%대 정도의 신용 잔고가 있다는 건 상당히 인제 높은 비율이다 보니까 그게 또 어제 그제 하락을 유도하면서 큰 조정이 나왔길래 와 진짜 사실 오늘 간밤에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 현재는 또 그냥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잠깐 또 한숨을 돌리게 만들긴 하네요. 네. 음 그러게요. 예 우리 산님 너무 정직한 말씀 해 주셨는데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예. 맞아요.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수많은 분들은 예 주변에 그렇게 돈 번 사람 없는데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거겠지만 내가 그 몇 안 되는 3% 5%의 성공 확률에 '내가 꼭 반드시 들겠어.' 뭐 이 생각으로 오셨겠지만 역시 녹록치 않다라는 거. 올해 지금 현재 지수가 분명히 연초 대비해선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연초보다도 지금 잔고가 줄었어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만만치 않은 시장.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벌었던 시장은 팬데믹 때 2020년도 한 3월쯤에 지수 막 그 단기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 들어가서 한 5개월, 6개월 그냥 묻어놨더니 갑자기 2배 됐어요. 이런 걸로 버신 기억 말고는 어 아주 각별한 노력과 공부 뭐 어떤 정보의 획득 이런 거 없이 참 그냥 내가 뭘 대충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묻어놨더니 정말 되더이다는 상황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라는 말이 뭐 증권 시장에 파다하게 있습니다만 잘 없죠. 예. 이게 뭐 문호동 예. 유임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 놓으면 올라가는 시장 이런 거 없는 거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끝에야 각고의 노력 끝에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뒤에 그 결실을 보는 게 증권 투자니까 물론 뭐 재기롭게 그날 뭐 치명적인 테마르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뭐 제일 선두권에서 용기 있게 잡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그들만의 또 스킬과 또 각고의 용기와 또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결국은 쉽게 벌진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노동력의 투여가 있은 다음에나 버는 게 증권시장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가지고 뭐 일가를 이룰 정도까지 참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제대로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 하는 건 분명히 나중에 보면 와 선업에 올랐어 이렇게 아득한 저 멀리 간 주식을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건드린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몇 달이나 뭐 몇 년 해보신 분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 기간 사이에 전설적인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신 경우가 없습니까? 그거 하나만 내가 붙잡고 있었더라면이라는 게 생각나시는 종목들 다 내 인생의 종목들 한두 개씩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 못 지켰잖아요. 예. 그냥 뭐 3% 5% 오르니까 아유 이것도 땡큐 이러고서 나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700% 올라 있네. 이런 것들 뭐 경험치가 없으신가요? 있죠. 예. 그렇게까지 뭐 갈만한 어떤 내 뭐 끈기도 부족했던 거고 버틸 수 있는 인내심도 부족했던 거고 또 종목에 대한 파악이 뭐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만큼의 포텐셜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뭐 몇 호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 생각만 갖고 하시다 보니까 대여를 놓치시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예.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장황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계신 이 시장은 어찌됐든 팩트, 단계에 많이 빠졌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수만 가지쯤 갖다 붙일 수 있겠죠. 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빠지는 뭐 2차 전지류도 있을 거고. 자, 2차 전지주는 아까 우리 도란프 얘기도 하셨는데 2차 전지 하락 오늘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가 순간적으로 70만 원을 깨서 68만 5천 원까지 흐름을 한번 만들었더군요. 7자 깨질 줄을 잘 몰랐는데 결국은 7자를 깨졌어요. 얼마 전에 77만 원에서 88만 원 갔던 애가 지금 68만 원까지 최근 고점에서 또 20만 원 한번 부러지면서 또 한번 70만 원을 깼다가 지금 지수 반등하면서 73만 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한 4만 원 돈 이상 지금 들어줬는데 이거 하락하니까 뭐 팬클럽 층에서는 여전히 두터운 신임을 뭐 잃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 이제 도란프 얘기까지도 막 꺼내요. 도란프가 내년도에 다시 대통령 되면 전기차 시장 개화되는 거 훨씬 느려질 것 같은데 전기차 무시할 것 같은데 뭐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잘 견디면 악재도 호재로 둔갑되는 게 세상이지만 안 돼서 내리기 시작하니까 저 먼 미래에 있는 거 뭐 올라갈 때 10만 원에서 100만 원 붙일 때 저기 저 몇 년 뒤에 거 갖다 붙여서 실적을 땡겨다 써서 올릴 때랑 마찬가지로 1년 있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지금 최근에 지지율 대결 구도를 가지고서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이미 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갖다 붙이니까 또 그럴싸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물론 뭐 정책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그렇게 바뀌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란프는 파리 기후 협약도 그냥 탈피하고 확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뭐 생각대로 아니다 싶으면 국제 조약도 다 파기하고 나오는 사람인데요. 뭐 어쨌든 지금 뭐 결과는 모릅니다. 1년 있다가 어떤 뭐 지금 대결의 상황이 될지 여부도 모르겠고 뭐 그 사이에 진짜 뭐 법의 심판을 받아서 못 나오게 될런지 그냥 나와서 뭐 옥중에서라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쪽 뭐 선거 체계 관련해서는 잘 아는 바는 없지만 어디든 최근에 1년 앞둔 상황에서의 뭐 바이든의 심상치 않은 지지율의 하락과 정체 그리고 뭐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뭐 상대적인 지지율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뭐 의미 있게 또 일부에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런 걸 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가십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트럼프 시대를 다시 대비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뭐 빛을 볼 거라고 막 생각이 드는 회춘할 것 같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암흑기로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업종들이 왜 없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머리에 스치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음, 여러 가지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미래지만 이거 역시도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인데도 시장이 딱 뭐 선거날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항상 선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데를 염두에 두고서 종목들과 업종들과 테마들을 생성시켜 가지고 미리 한 소끔 뭐 회를 떠먹고 나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돌아가는 판세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응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뭐 어지럽고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고 하지만 자, 희망적인 요인인 거 어찌 됐든 단기에 많이 빠진 것과 반대 매매 물량이 어떻게 됐든 3일 동안 역대급으로 나온 거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수급적인 공백이에요. 한마디로 똥차 물량이 가득 있다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뚜레뻥으로 한번 부어 가지고 1조 3천억이 절로 뭐 한마디로 소멸된 거예요. 그것도 물량이라면 물량이라 누군가 되게 애를 써서 저것들을 이겨내 가지고 저 물량 잡아먹고 끌어올리려고 했으면 상당히 에너지가 들어갈 법했는데 이게 사실 뭐 공중에 날아갔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뭐 자의반 타의반 뭐 어쨌든 장벽으로서의 매물층이 한꺼번에 와해된 듯한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유가도 일단 선을 넘진 않았다. 그리고 5% 터치하고 금리 밀렸잖아요. 그리고 뉴스는 여전히 악재만 가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희망에 가깝다라고 보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용기 있는 누군가가 국채금리 더 이상 안 올라 공매도 청산했어 이게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뭐 월가에서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보여준 게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대규모의 지상군 투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이게 원튼 원하지 않든 날짜가 가면 갈수록 동기부여가 얕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유야무야 되거나 또 다른 곳에서는 뭐 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질 협상들과 관련된 부수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뭐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하마스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그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인질을 50명 정도 풀어주겠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제가 12시 뉴스인가 이렇게 막 들으면서 여기 건물을 들어왔는데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지를 가지고 이게 차일피일 뭔가 좀 예, 방어막의 효과들을 자꾸 누리는 것들을 날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난데없이 뭐 이런 거 인질 협상 막 1, 2주, 2, 3주에 걸쳐서 한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서 이제 너네 이제 더 이상 넘길 임질 없지 이러고서 지금 그럼 뭐 한 11월 중하순 정도쯤 이런 것들이 대충 뭐 되면 이제 우리 공격한다 이러고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뻘쭘하죠 상황들이. 이러다 보면 뭐 서로 좀 한 템포씩 숨 죽이고 그냥 이대로 좀 어떻게든 뭐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간밤에 3.8%가 올랐는데 최근에 사실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AI 반도체 뭐 공급 제한한다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PC용 칩을
AI 반도체로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 전해지면서 어제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그동안 하락 조정을 좀 딛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7, 8월 그 무렵까지 뭐 AI 반도체 뭐 연초에도 대단했지만 7, 8월 달에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뭐 목표가가 700불이니 800불이니 이러면서 또 굉장한 뭐 가속도가 좀 붙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또 좀 주춤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어닝 시즌 지나가면 또 기대값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건 이슈라든가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강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맨날 이름처럼 이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뭐 히림, 유신, 덕신하우징, 뭐 한미글로벌, 하다못해 지금 뭐 SY도 좀 올라가고요. 삼부토건 뭐 이런 류들이 지금 상승권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까지 그 사우디 국빈 방문 통해 가지고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많은 뭐 MOU라든가 개혁권 것들이 되면서 작년도 빈쌀만 왔을 때 39조, 이번에 21조에서 한 도합 60조 정도의 어떤 총체적인 규모의 또 뭐 상호 협력 조약이라든가 MOU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지금 네이버의 1억 달러 수출 계약, 그 사우디 뭐 장차관급들이 네이버 그 판교 사옥을 굉장히 여러 번 최근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거 뉴스로 전해진 바도 많은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뭐 사우디 5대 도시의 가상현실 플랫폼도 만들 거고 네옴시티에도 아마 네이버 신사옥 1763인가요? 1783인가? 뭐 그거의 어떤 유사 개념들의 상황들이 많이 더 확대돼서 커지겠죠. 뭐 네이버 사옥보다 몇십 배 이상의 큰 신도시니까요. 여기에 이제 초거대 AI라든가 로봇 기술 같은 거 활용이 될 거다 이러면서 뭐 네이버 AI 관련주들 얘기도 나왔고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 웨이버스 아침에 뭐 분위기 상당히 좋던데 그 네이버 신사옥에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로봇들이 이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대 무벡스다 보니까 아까 아침에 출발은 별로였어요. 예, 별로였는데 결국은 뭐 파생해서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현대 무벡스 같은 게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현재 16%입니다만 아까 출발 빵 프로로 시작을 해서 28%까지 이런 주식이 오늘 어디 있었겠어요. 예, 빵 프로로 시작해서 28%? 이런 뉴스 하나만 잘 챙겨보셨어도 네이버랑 사우디 간의 이런 계약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었겠느냐, 어떤 종목들이 수혜 종목으로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이건 뭐 잔글씨라서 여러분들한테 잘 뭐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에너지라든가 첨단 산업, 인프라, 플랜트 쪽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사우디 쪽에 130명, 카타르 쪽에 59명 정도의 경제 사절단이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사우디와의 투자 포럼을 통해서 체결이 된 46건의 계약건과 MOU건들을 정리한 문건인데 이거 저는 어디서 오렸냐면은 산업자원통상부 거기 홈페이지 가면 이거 나와 있어요. 예, 보도 자료로. 뭐 일반 신문, 뭐 인터넷판 이런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데 뭐 일부 블로그에는 따와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안에 여기 지금 글씨가 짧아서 그런데 여기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장중에 한 20% 넘게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예, 보안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뭐 협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또 어저께 우듬 지판 같은 거 스마트팜 관련돼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이제 뭐 대규모 그러니까 10대 그룹주들이야 여기서 뭐 하나 더 협약했다고 올라갈 거 아닌데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서 MOU 쪽에 하나쯤 이렇게 한 다리 걸어놓은 애들은 하루 이틀짜리라도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잠잠하여 있다가 또 올라가. 예. 이것들 분야는 제 생각에 뭐 내일 모레 카타르 일정까지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좀 TO를 테마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뭐 잠깐 이렇게 좀 정리한 것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관심이 큰 분야는 전기차 조립 공장하고 충전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할랄 시장, 그리고 K 컨텐츠 방산 쪽, 이렇게 보이고, 종목으로는 여기 제가 이제 현대건설, 현대차, 근데 현대차보다도 이거 5만 대 정도의 그 합작 공장을 만드는데 거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직접 이걸 뚝딱거리면서 만들겠어요? 뭐 현대차도 어떤 정도의 그 로봇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통해서 거의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공장들 같은 것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아마 돋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우듬지팜이나 농심 같은 거, 그리고 시큐레터가 디온 플랫폼 보안용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해서 이슈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확인되진 않아서 이게 속보로 나온 얘기지만 푸틴이 글쎄요. 뭐 건강상의 이런 이유들 같은 것들은 간혹 이제 가십성으로 좀 나와서 진위가 확인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나이 지긋하신 제 동년배 이상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김일성도 뭐 대역이 몇 명이다. 뭐 김정은도 아니죠. 김정일도 대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던 시대도 있었고 해서 푸틴도 이미 뭐 어려운데 대역이 대신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가끔 나오는데 뭐 어느 시기에 갑자기 뭐 유고 이슈가 뜰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끔 기사가 나오는 게 뭐 기간이 좀 단축이 되거나 이러면 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또 역시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어떻게든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클루라고 하는 실마리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뜬금없지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3연승 어저께 반프로에서 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 사실 뭐 제가 뭐 방송 나가기 전에 종목을 정해서 어떻게 됐든 잘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관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것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어저께 밤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극과 극인데 상황이 저도 지금 보면서 살짝 놀라고 있는데요. 얘도 나름대로 뭐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오늘 음봉이 떨어져서 막 10%짜리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얘는 또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아까 한 3%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한 6% 정도 때까지 올라가서 위아래 거의 한 10%쯤 올라가는데 LS전선 아시아는 제가 공이 뭐 어젯밤에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최근에 이 방송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듯이 이 지금 어렵고 불확실할 때 미래를 따져봤을 때 정말 확실한 게 무엇냐? 정말 확실한 거. 미래 정말 이게 뭐 세상이 진짜 뭐 구석기세로 돌아가는 이상한 상황들 아닌 바에는 인류과학의 진보나 기술의 뭐 혁신이나 에너지의 뭐 또 다른 뭐 레볼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뭐냐? 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선이 필요해. 예. 전선이 많이 필요하다. 예. 뭐 스마트 그리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들을 수요 쪽에 가성비 있거나 로스를 덜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어떤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선이라는 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 다른 전선유보다도 LS그룹이 가장 돋보이고, 그래서 뭐 LS도 좋지만 LS 네트워크스도 있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거가 특히 좀 변동성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LS 전선 아시아, 뭐 굳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르포 기사 보면은 저쪽 그 동해시 있잖아요. 거기에 LS 전선 공장이 있는데 최근에 4년 사이에 수주를 8배인가 받았대요. 거기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 정도 높이가 맞겠죠. 63층짜리 공장 건물이 있대요. 거기에 탑으로. 그 안에서 그 전선을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 LS전선 아시아 갈 때 보면 베트남의 해상풍력과 관련된 뭐 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재료를 만들고 있고, 뭐 분기 순이익이 역대급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전선유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는 LS그룹 자체를 가장 좀 핫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대역대 메모리는 이번에 ETF가 이제 뭐 이달 중에 상장이 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뭐 죽은 듯 하나 뭐 어떻게 죽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꿀렁대면 뭐 AI 안 할 거냐?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임금이 삭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가 줄어들어도 임금은 늘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디죠? 어느 공장에서 또 미국인가에서도 뭐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GM인가 공장에서 많이 도입한다 그래서 또 노조가 뭐 화났다 이런 기사도 어제 간밤에 있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삼성에서도 이번에 시도를 해서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하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반신만 이렇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반신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신은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라도 일단 나온다고 해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진짜 단순 무식하고 무겁고 어려운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과히 멀지 않았어요. 예,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으로 지난번에 그 로봇 드론 엑스포 한번 가보시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에 뭐 로봇주들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았죠. 왜냐하면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질 때 보면 다 빠질만 해요. 예. 아니 얘네가 매출이 있어, 순이익이 있어. 뭐 맨날 성장성 가지고서 갖다 붙이면은 뭐 단 줄 알아. 이렇게 빠질 때 되면 그게 분명히 수긍이 가는 얘기거든요. 예, 빠질 땐 다 이유가 됩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한마디로 정말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것들이 그냥 뭐 레인보우가 삼성에 인수됐대 이거 갖고 열댓 배 올라가니까 와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면면을 보면 얘네들이 매출이 있니 영업이익이 있니 뭐 이렇게 비판받을 만 합니다. 예. 근데 요게 또 잠깐 국면이 바뀌어가지고 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는 로봇밖에 없어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마치 뭐 사람들 옆에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세상이 머리에 그려진다든지, 뭐 서비스 로봇이 그냥 어디든 다 오가는 세상.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 서비스 로봇 그 개정안이 아마 시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큰 도로들 이면 도로나 이런데 커피라든가 뭐 간식 같은 거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거고요. 드론 통해 가지고서 가벼운 물품 같은 거 택배로 받는 세상 과히 멀지 않았어요. 예.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예. 뭐 내가 그냥 아이 그런 거 아이 무서워 이러고서 뭐 거부하시면 뭐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시면 되는데 그런 세상이 꼭 올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여러분들한테 뭐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은 최소한 시장이 아까 10시 때 그 내려갔던 뭐 이따 이제 2시 무렵 되면 또 뭐 평지풍파가 만들어질까 봐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오늘만은 예, 한 템포 좀 참아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예, 아까 10시 반에서 10시 한 40분쯤 제가 잠깐 보았던 그 지수가 예, 당분간 바닥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닥이면 여러분들이 뭐, 와, 하고 이제 그냥만 있으면 되는 거네? 바닥 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으니까 아무 시름 걱정이 없는 거네? 이렇지가 않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때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의 그 빈자리만큼을 빨리 채우려고 하는 시장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들이 먼저 달리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짜잘한 애들이 많이 달리는 건 아니죠. 예. 지수의 유관성이 큰 종목들이 앞서기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몇 년 뒤에 그 엄청나게 버니까 지금 무지 올라가야 돼 이런 장이 아니랄 거예요. 아닐 거예요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르는 장을 뭐 지금 뭐 올랐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제 오를 장만 남았다.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또 최근에 삼중고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또 올라가는데 선두권으로 올라가는 애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섹터들하고 숫자가 쉽게 가시화되는 섹터들 요런 것들이 앞장설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내릴 때는 분명히 선두로 빨리 내렸는데 어, 내리는 속도가 빨랐다고 오르는 속도도 같이 등가 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 것들이 집중되는 섹터들이 예,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에코 바닥을 67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계셨나 봐요. 예. 사실 제가 생각했던 75만 원보다도 한 50% 정도 부러지면 가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역시 시장은 늘 오버를 한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웨어러블 보조 로봇 아이 그거 뭐 괜히 예, 별 일도 안 하실 건데 웨어러블 보조 로봇 뭐 굳이 쓰고 다니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무거운 작업하시고 보행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속도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예, 인생에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작업이 좀 용이해진다고 하면 예. 기존에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삼성에서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얼마나 더 인체 공학적이거나 이제 실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값이 큰 것이죠. 예. 다른 데서 만들면 뭐 쳐다보지도 않았을 법한데. 예. 어, 반도체요? 반도체도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요. 아까 보니까 확실히 오전에도 올라갈 때 보면은 반도체긴 한데 똑같진 않고요. 확실히 다르던데요, 보니까. 예, 지금 보면은 네, 여기 지금 딱 보면 뭐 오늘 보면 아침부터 나름대로 강했던 쪽이 바이오 대장주들이 강했어요. 어저께 셀트리온 그 합병 이슈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의 강한 의지가 한 번 더 표출이 되면서 연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겠군 하는 관점에서 강하고 삼바 예, 실적 기준으로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쪽은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소부장 쪽에서 보면 오늘 아무리 봐도 이제 돋보이는 건
팹리스 회사들 일부랑 역시 또 HBM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도가 큰 후공정 패키지 쪽하고 뭐 HBM이라고 하는 것에 직간접적인 뭐 장비에 조금 더 관련성이 큰 회사들 이런 것들이 강하죠. 지금 보면 뭐 하나 마이크론, STI, 프로텍 뭐 요런 유들하고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번에 뭐 엔비디아보다 10배 정도 뭐 성능이 좋은 칩이라고 자랑질을 하는 그 칩셋 미디어 걔네들이 좀 강세가 돋보입니다. 딴 애들보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뭐 전공정, 후공정 다 합쳐가지고 와 그렇게 올라갈 때 뭐 대부분 장밋빛 이렇게 빨간색이 대부분 표출은 되는데 항상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젠 걸음으로 빨리 올라가는 건 HBM에 좀 관련도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앞서는 흐름이죠, 보면은. 근데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뭐 유가라든가 금리 또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 약간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 안 되죠. 뭐 먹거리 관련주 안 되죠. 방산도 물론 사우디 쪽에 일부 희망을 거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동안 우리나라만 또 왜 이렇게 유독가 이랬던 뭐 유가 관련주들 지금 또 다들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실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요. 또 전쟁 분위기도 지금 달아오르지가 않고 약간 계속 부싯돌만 맞부딪히고 있는데 불은 안 붙고 있는 그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뭐 불이 붙으면 뭐 일부한테는 뭐 유가 관련된 뭐 레버리지 ETF를 사신 분들한테야 반가울 수 있겠으나 나머지 분들한테는 뜨악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니까 사실 다 일장일단과 누구의 입장들이 있어서 뭐가 무조건 좋고 무조건 안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뭐 오르면 좋고 내리면 안 좋고 이게 명확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흔히 말해서 빅브라더라든가 영향력 큰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뭐 하루하루 묵묵하게 견디면서 이 정도 상황까지 일단 퍼질러졌어요. 예. 뭐 저희가 날카롭게 그 하락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좀 달콤한 제안 아닌 제안에 참으시면 좀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귀를 열고 뭐 이쪽이 좀 수긍이 되는 것 같아라고 결국은 선택을 하셨으니까 어려움을 같이 맛보시는 상황들이 한 2주 정도 계속 되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게 뭐 전쟁이 난 것이 도움이 되니만이 뭐 분분합니다만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 확전만 더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사실 뭐 어떤 의미도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뭐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됐다 그래서 장이 갑자기 훨씬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더 크게 반영이 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아까 뭐 거의 찌라시성으로 말씀드렸던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이 워낙 파장력이 큰 국가다 보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 묻혔죠. 아마 젤렌스키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야, 온통 이슈가 이스라엘로 가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은 뭐 거의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1년 반째 굉장히 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탄약이 모자라서 내년 봄에 휴전한다는 얘기 뭐 우스꽝스럽게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기도 한데 누군가의 또 신변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음으로써 갑자기 진행되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멈추는 그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를 해야 돼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은 이번에 뭐 이팔 전쟁처럼 갑자기 또 등장하는 예가 뭐 심상치 않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것들 다 감안하고 모든 일이 어떤 거든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걸 다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활동을 절대 못 하시게 되죠. 예, 뭐 일어날까 봐 못 하겠는데 어떤 상황도 벌어질까 봐 뭐 걱정돼서 이거 하겠습니까? 못 하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반대쪽으로 갈 때를 염두에 두고 뭐 미리 선반영된 어떤 미래를 감안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이번 장이 완전히 뭐 '10년 만에 한번 온다.'라는 대폭락장의 초입이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진 않아서 아직은 원모 한 번 더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를 뭐 끝내 아직은 희망을 버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반등 정도 이후는 결국은 뭐 결과물이지만 나중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정도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의 추가적인 어떤 뭐 시장에 대한 뭐 약간 좀 악재성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연준에서 뭐 마음 쓰는 것 같아서 뭐 동결을 한다 11월 달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시장 금리는 최근에 뭐 5가 되나 4.85가 되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정도로 높은 지수 뭐 금리 때고요. 실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다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장에 매몰찬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 뭐 되돌릴 수 없는 왜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심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연준은 빨리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우리가 그런 악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을 거냐. 아이러니하게도 패가 풀리고 시장이 풀리는 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결국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몫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사실 결론입니다. 예. 그런 시기가 아직은 뭐 빨리 올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연준의 입장이 조금 더 뒤, 조금 더 뒤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니까. 나오는 지표들이 끄떡없으니까 이런 상태면 인플레 빨리 안 빠지는 거고 연준에서 빨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9월 달 점도표가 내년도에 4번 내리는 거에서 2번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조차도 인플레가 계속 꺾이지 않으면 점도표는 또 플랫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2번에서 1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내년도는 금리 인하 없어 이렇게 뭐 내년 봄쯤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립 서비스로 훨씬 더 시장에 충격을 줘서 뭐 경기 침체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됐든 걔네들이 바라는 2%대 결국은 GDP를 볼 때까지 걔네들은 별로 뭐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세상과 시장만 급한 거지.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은 그것도 시장 참여자로서 이겨낼 몫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겨내야 된다. 그 과정만 이겨내면 상당히 좋은 때가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 인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한 번쯤 남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코인 강세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면 가치가 11배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 반감기가 오는데 이론적으로는 내년도 4월 달이 반감기가 오는데 그거 끝나면 과거의 3번의 사례는 무지막지하게 올랐다. 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그 3월 달, 4월 달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고 반감기 지나면 엄청나게 올랐어 이런 사례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쯤이나 보여줬던 4년간의 4년 뭐 올림픽
뭐 하듯이 4년마다 돌아왔어요. 12년, 16년, 20년. 이번에 이제 2024년 얘기 뭐 4월 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팬데믹급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태국 공주가 폐렴 걸려서 의식불명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게 뭐 중국에도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유아 중심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관련주는 많지는 않고요. 광동제약, DXVX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YTN 어저께 매각 관련된 이슈 보고 나서 아침에 YTN이 굉장히 강하게 호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일단 요지부동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 아까 판단을 하신 분들은 다 아셨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장전 YTN 시총이 2,500억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30% 지분 인수 대금이 3,100억 되죠. 예. 그럼 여기서 뭐 느껴지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 유진그룹에서 뭐 마사회라든가 그 정부 몇 개 기관에서 나눠 갖고 있던 거 세 군데 건가 합쳐가지고 30%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3,100억. 예. 이 정도를 거의 3,200억 가깝게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와, 이러면은 이건 거의 그럼 시장의 평가는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사실 그렇지만, 뭐 YTN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의 지금 1조 정도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감안해서 배팅을 한 거잖아요. 30%를 3천억 넘게 주고 샀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 시가총액은 2,500억이네? 와, 야,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아니다 그래도 빠른 상한가 들어가겠는데요? 예. 아침에 이렇게 바로 멘트를 드렸는데, 초반에 뭐 잠깐 움찔하더니 빠른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300억? 요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시장의 가치라는 게, 항상 좀 특이합니다만, 어저께 30% 인수하는데 3천억 정도 든 거 생각해 보면 시장에 지금 유진그룹에서 평가한 YTN의 시장 가치는 1조 원 이상이죠. 그럼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그 뒷이야기는 또 상상하시는 대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물점 꼴뚜기라고 뭐 IMBC라든가 또 유사 매각이 가능한 뭐 그런 그룹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가치 산정도 일단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웃긴 거는 아니 이렇게 비싸게 사가내는 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까 아침에 되게 많이 올랐고 유진 기업이 아까 뭐 거의 20몇 프로 올랐길래 아니 비싸게 산 놈이 왜 저렇게 좋다고 많이 오르냐고 제가 그 소리 한마디 했는데 결국은 2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밖에 안 올랐어요. 아니 저렇게 비싸게 사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물론 뭐 YTN을 어떻게 키우고 뭐 토지가 뭐 숨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떻게 됐든 시장에 지금 평가되고 있던 거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더 주고 산 식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이 주고 산 것 치고는 너무 해맑게 주가가 아침에 세길래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시장에서 알아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뭐 어느덧 지금 오전에 초반에 한번 찍었던 강세와 좀 유사한 패턴의 지수대까지 올라오는데 뭐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세네요. 뭐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거죠. 최근에 하락이 어디가 더 깊었는지 보시면 당연히 코스닥이 깊었으니까 깊은 순서대로 반등은 나오게 돼 있어요. 지수는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단계에 빠진 애들이 앞장서서 오르게 돼 있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고요.
오늘 만약 바닥을 아까 암묵적으로 찍었다고 보면 뭐 이번 주는 의외로 뭐 이란의 뭐 그 이스라엘 쪽에서의 어떤 뭐 확전만 아니면 의외로 주 후반까지 좀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낙심하시지 말고 이번 반등장 잘 이용하셔 가지고 또 더 강한 섹터 그리고 실적이 바로 나오는 업종과 섹터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전략, 사우디 이슈, 카타르 이슈 잊지 마셔라. 그리고 전선 이슈,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슈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예, 이번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변함없이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는 당분간 오늘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셨던 화요일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 기회가 또 되면 또 다른 요일에라도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나머지 4부 순서까지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